이번 시간에는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공유 문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프로그램으로 엑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들도 방법이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상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 설치된 오피스 36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ffice.com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엑셀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엑셀로 접속을 하셔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기를 합니다. 대충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면은 이 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하면 공유를 하기 위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링크 설정에 관련된 메뉴가 뜹니다. 이 링크만 있으면은 그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라고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링크가 있는 해당 소속에 있는 사용자, 소속에 있는 사람, 링크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계정에 소속에 있는 사람들만 이 링크에 접속을 하게 하겠다 라는 표시입니다. 액세스 권한 보유 사용자,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해둡니다. 그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접속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정 사용자는 실제로 어떤 사용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1대1로 이 사람한테만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편집 허용이라는 것은 이 문서에 들어와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편집 허용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문서를 볼 수는 있지만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료 날짜 설정, 예상하셨다시피 날짜를 설정하면 그때까지만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암호 설정, 링크가 있지만은 여기 위에 있는 링크 권한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링크가 있다 하더라도 암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 설정을 할 것이냐도 묻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다운로드 차단이라는 곳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편집 허용을 체크를 풀게 되면은 다운로드 차단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이 메뉴를 활성화를 시켜서 다운로드 차단을 하게 되면은 볼 수는 있지만은 다운로드 자체도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메뉴를 다운로드 차단에 해제를 하게 되면 볼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도 할 수도 있다라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적용을 누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름 또는 전자메일 주소 입력이라는 곳에서 링크를 보내지 않고 어떤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에게 클릭을 해서 메일로 보내게 되면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이 문서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습할 것은 링크가 있는 공유 문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메뉴가 선택되는 상태로 링크 복사를 합니다. 링크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링크가 복사가 되는 것이 복사가 되는지 링크가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아무것도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새 시크릿 창 하나 열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작업했던 그 창이 뜨면은 링크가 잘 걸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 오피스 365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오피스 365를 설치를 하려면 다시 office.com에 들어갑니다. 계정을 로그인해서 office.com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면 오피스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 설치를 클릭을 하면 오피스 365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오피스 365 버전인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인지를 확인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오피스 365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신 컴퓨터에서는 엑셀을 실행하게 되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명만 뜹니다. 근데 오피스 365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피스 365라는 로고가 같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를 한 다음 PC에 오피스 365 앱이 설치가 된 상황에서 엑셀을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새 문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 문서에 어떠한 작업을 했다고 가정하에 공유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공유를 걸면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자동 저장이라는 것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끔이라고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라는 것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가 작성을 하거나 제작이 되면은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 자동 저장이 끔이라고 되어 있다. 비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자동 저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묻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 파일 업로드. 저는 지금 이 PC에 두 가지 계정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로그인 해 두었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어디서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에 선택을 하고, 통합 문서 이름 지정이라는 것은 문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문서 이름을 테스트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따로 저장을 할 필요 없이 자동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저장 중이라고 되죠.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저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뭔가를 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유형과 같이 링크를 걸기 위한 옵션이 나타난 창이 떴습니다. 이때부터는 처음에 설명했던 것 같이 공유를 걸어주면 됩니다. 문서 공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고 편리한 공유 문서를 만드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또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